예, 1년 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180분간 만났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일본 문제로 만났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두루두루 얘기가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근데 결과물로 나온 건 일본 도발을 규탄하는 발표문입니다. 핵심은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그리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 이겁니다. 참석했던 분의 직접 해석이 좀 필요한 대목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왜 합의문이 아니라 발표문인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자는데 다들 동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발표문에는 이게 안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일부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글쎄, 합의문이 아니라 왜 발표문인가? 왜 일부가 아니라 2부에 나왔는가? 아니 왜 일부로 약속했는데 2부에 나오셨는가? 저도 첫 경험인데요. 역시 119가 중요하네요. 아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 지금 이 소식 듣고 아찔해가지고 한 20분 갇혀 있었는데요. 세상에. 근데 역시 119가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더군요. 그래서 119 이 소방안전 예산은 많이 좀 확보해. 오늘 결론이 좀 엘리베이터는 새 거더라고요. CBS. 저희 지금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일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고 후에 4분 만에 119가 도착해서 해결을 해줬다고. 예. 야, 이게 새 엘리베이터는 무슨 일이야? 하여튼 제가 대신 사과를 대단한 드리고요. 119입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참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런 오류가 정기 점검한 지 제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나가서. 예. 고생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튜디오까지 입성하신 정동영 대표. 어제는 2시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시간 얘기 나누셨어요? 3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30시간 정도는 1박 2일 해야 그렇죠. 전반적인 국정 전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부드러웠지만 팽팽했습니다. 팽팽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안 자체가 무겁고 예. 또 국익 또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음흠. 한 분 한 분 다 체중을 실어서 발언했고 진지했고 예. 저는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고요. 바로 이런 소통의 자리가 예. 이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인 셈이거든요. 이게 국론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거기서 착착착착 결론이 다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생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 예. 그러나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 그게 예. 이제 정치인데요. 특히 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쓴소리, 예. 비판의 소리, 귀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과연 이 자리 말고 다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비서가 하겠는가? 공무원이 하겠는가? 장관이 하겠는가? 그래서 야당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기분이 나쁜 얘기도 그렇죠. 얼굴 보고 직접적으로 들으면 그게 또 서로들 소통이 되잖아요. 서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해하게 되고 예, 서로.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여태 안 되다가 황교안 대표가 5당 다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예. 당연한 일인데 사실 몽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일 경론이 벌어졌다가 제일 뜨거웠던 건 뭡니까? 역시 이제 어제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건데요. 시각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야당들은 주로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실었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역시 피해자의 수용성, 일본의 수용 그리고 우리의 자존 이런 부분 원칙을 강조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합의문이든 발표문이든 의견을 모았다는데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는 합의문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뭐 일부 의견이 다른데 합의문이 곤란하다 그래서 그럼 뭐 발표문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문 된 건가요? 예, 발표문 제안은 제가 한 거고요. 네, 뭐 합의문이든 발표문이든 초당적 협력을 담았으니까. 그건 뭐 분명한. 그럼 그 걸렸던 부분 뭐. 일본에 대항해야 된다. 일본 이러면 안 된다. 일본 빨리 그거 생각 접어라라는 것까지는 다 동의하신 건데 그렇죠. 뭐에서 걸린 거예요? 외교적인 해법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당에 보고한 내용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표현을 발표문에 넣느냐 마느냐 요걸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청취자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일본이 27나라에 대해서 예. 안보상 신뢰 국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예.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EU 국가들이고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하나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27나라인데 예. 여기서 한국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뭐냐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려 한 800 몇십 개 품목이 건건이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 불편함을 사실상 이제 수출 규제가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예. 경제 보복을 넘어서서 그게 이른바 안보 문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8월 말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갱신하게 되는데 예. 일본 스스로 그걸 깨는 거거든요. 아니 안보상 신뢰가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보호합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 미국이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나게 쪼아대서 맞아요. 밀실에서 이거를 극비리에 추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저도 토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취소됐어요, 그래. 맞아요. 네? 예, 예. 없던 걸로 됐다가 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드 파동 그 언저리에 예. 2016년에 이걸 맺게 되는데 예.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동맹의 고리로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고 아베 총리로서도 부담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어제 이제 야당이 뭐 심상정 대표와 제가 이제 특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파기하자고 주장하신 거죠. 이거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이것은 예, 예. 아베 총리가 파기하는 그렇지. 거다라는 걸 규정해 줘야 예. 화이트 리스트로 감히 못 아하. 간다라는 거였지요.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예. 좀 신중론을 가진 거죠. 어떤 신중론이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발표문에 넣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삭제할 경우, 탈락시킬 경우, 우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 못한다. 그게 제 이대로 주장이죠. 파기다. 저희의 이렇게 주장인데 쓰자고 했는데, 그렇죠. 저희의 주장은 그거지만 예. 그것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지소미아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 화이트리스트 배제 예. 그 제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엄중성에 대해서 경고해야 된다. 아하. 이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 예. 한일 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해치는 거니까 이 점은 꼭 박아 넣자라고 네. 해서 이제 어제 그 정도 들어간 거죠. 예, 특이한 장면이라고 그럴까요? 명장면이라고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뭐냐면요.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집단 토론이 난상 토론이 진행된 거예요. 5당 대표 회동 말고 이 초안을 가지고 와서 이 초안을 놓고 왜 이게 빠졌느냐 이게 넣어야지. 한일 군사정보협정 예, 지소미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5당 대표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대변인들 있고 예. 청와대 참모 있고 또 비서실장도 있고 예. 빙 둘러서서 예. 그 장면이 아마 뭐 화면은 없는데요. 그렇죠. 그 아주 경론이 저는 그것도 근데 좋네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정치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해야 된다. 예, 예, 라는 그러네요. 느낌을 가졌어요. 어쨌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를 파기하자는 건 문구는 못 들어갔지만 예.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들어갔다. 다음 주에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올 겁니다. 예, 오게 예. 되면은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미국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떤 역할이요? 아니 아베 총리에 대해서 예, 예. 불장난을 멈춰라라고 아.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죠. 그런 경고. 사실은 아베가 트럼프 따라하기거든요. 무역을 곤봉처럼 쓰고 있다는 게 뉴욕 타임즈의 표현이잖아요. 미국이 중국한테 하듯. 그렇죠. 무역을 곤봉으로 쓴다는 건데 예. 그 곤봉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볼턴이 얘기해 줘야죠. 아베한테. 할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바로 어제 예.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것이 예. 초래할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해한다라고 예. 한 것은 군사정보보호협정 깰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죠. 그러면 저 이것까지 좀 넣지 그러셨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깰 수 있다는 것까지 강력하게 좀 넣지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차피 합의문도 아니고 발표문인데. 시원하게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만. 근데 황교안 대표만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이 겁니까? 문안만 그렇죠. 이 문안만 봐갖고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배경 설명을 들어야 이제 아는 거죠. 그게 그렇군요. 핵심입니다. 사실은 일본한테 들으라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게 미국에서 볼턴한테 하는 소리이기도 했는데 트럼프 들으라는 소리죠. 트럼프 들으라는 소리였는데 그렇군요.
청와대도 다 동의를 했던 거고 그 파기해야 된다. 청와대는 뭐 이제 대통령께서는 경청만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셨어요? 이제 이렇다 저렇다 알겠습니다.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죠. 특사 보내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요 제안에 대해서는 정동영 대표도 하신 거고, 예, 예. 손학규 대표도 하신 예. 거고, 이낙연 총리 뭐 여러 예. 이름이 오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심상정 대표도 반대는 않겠다 이러셨고 상호 특사를 하자. 상호 특사하자. 황교안 대표는 어떠셨어요? 뭐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으니까 예. 뭐 찬성하는 찬성. 입장이었죠. 청와대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 대통령의 워딩은 그겁니다. 특사 파견 노력도 해야지요. 그러나 여건이 돼야 한다. 여건이 또 해법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충분한 물밑 교섭 끝에 보내야 한다. 제안을 하셨으니까 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제 야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특사를 적극 검토하겠다. 난 여기까지 나왔어야. 그러면 일본이 그 특사를 검토한다는데 다음 제재 수순으로 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검토까지는 좀 나왔었으면 좋았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 그 나오는 이제 것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제 부정적인 쪽에 무게가 예, 실렸기 때문에 예. 좀 그 점은 아쉽습니다. 전략적으로 검토란 단어까지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러면 이제 일본의 행동을 제약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의미가 있죠. 사실은 특사 갔다가 결실 없이 돌아오면 근데 특사라는 건 대통령 대리인인데 예, 예. 결실 없이 돌아오면 이게 더 이상 그 다음의 카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입장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니 특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된다라는 예. 메시지 하나만 갖고도 예.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거지요. 그것만. 예. 근데 일본에서 거기서 노 해버리면 어떡해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좀 이제 더 어려워진 전면전 전면전으로 되는 가는 거고. 건데요. 예. 예. 예, 정말 우리 앞에는 애국의 길과 매국의 길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길은 이제 일본 우리는 무릎 꿇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일어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이미 따져보면 정치, 예. 일본은 정권 교체 한 번도 못했어요. 사실상 맞아요. 예. 정치, 사회, 예. 예. 뭐 여성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또 역사 윤리, 역사 의식 면에서 일본 압도하죠.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 우리는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하나가 좀 앞서 있는 거죠, 저쪽이.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일치 단결해서 이번 기회에 넘어선다면 아시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본은 뭐 얼마든지 예. 극복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고 하나만 더. 특사는 그러면 여전히 보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네, 저는 복수의 여전히? 특사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대표 특사, 민간을 대표하는 아. 특사로서. 왜냐하면 아베와 일본 국민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베는 예. 신념 우익, 예. 확신범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다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정서가 일본 국민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민간 그래서 특사. 지금 한일 관계사에서 최성기라고 했던 김대중 오부지 선언 예, 당시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분이 최상용 전 대사 같은 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장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만으로도 저는 예, 어제 뭐 예. 예. 잘하셨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되고요. 안 그래서 되죠. 안 되죠. 이런 자리를 매달 만들게 되면 아마 국론 통합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예. 자, 일본에 대한 어떤 초당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정도, 예, 나왔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저 일본 때문에 심란하기도 하시지만 지금 당 문제로도 심란하시잖아요, 정동영 대표님. 예, 당이 좀 시끄러운데요. 다른 당도 다 비슷합니다. 다른 당보다 좀 더 심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아니 여쭙게요. 나오셨으니까 지금 시간은 없지만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0여 명의 의원이 대한정치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들 얘기로는 정동영 대표가 주장하시는 자강론,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 어떻게 잘해보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잘해보자는 걸로는 안 된다. 이걸 깨고 신당을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사람 오라고 하고 이래서 쇄신하자라는 이분들의 주장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배주의고 해당 행위입니다. 4월 달에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했어요. 예. 80%가 신당에 반대합니다. 무슨 또 신당이냐. 안철수가 쪼갠 당을 또 쪼갠단 말이냐 하는 것이 당원 정서입니다. 그리고 정의당하고 교섭단체 해라. 70% 지지입니다. 존재감 확보해라. 근데 교섭단체는 반대하면서 나가서 신당 만들자.
언론이 그런 보도하면 댓글 달리는 거에 99%가 욕설입니다. 신당 반대. 뭐 아무튼 결국 자기 살 길이다 하는 거죠. 국민 살 길을 챙겨야지 왜 지 살 길을 챙기느냐 하는 결국은 얘기인데요. 총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꺼풀 벗겨 보면 예. 그 안에는 당권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70%가 지지해서 뽑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몇 사람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야 할 성격은 아닙니다. 당의 주인은 대표가 아니라 당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지금 무슨 공천권 얘기할 때도 아니고 공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태 정치입니다. 결국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과 당원이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대놓고 비례대표 선정권, 공천권 내놔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당 행위로 봅니다. 근데 신당파들의 이야기로는 외부에서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바른미래당으로 간 호남계 의원들 그 한 5명 이상이 이미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분들도 합류하고 이러면서 훨씬 큰 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 5명이 아니라 15명이 합친들 국민이 감동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포장지를 바꾸자는 것인데요. 신당이라는 것은요. 포장지 정치,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안철수 바람에 기대해서 쉽게 당선됐단 말이죠. 예. 그걸 다시 한번 재연해 보자는 것이죠. 근데 본인들이 적어도 자기 지역구에서는 내가 제2의 안철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람을 일으킬 그것이 작강론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먼저 자기 해야 된다. 살 길보다는 국민 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닦아줄 것인지 택시 운전기사들의 삶의 생존권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그 천막 지금 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죠. 예. 우리 공화당만큼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강해서 산다는 말이냐라고 어제 남도 그러시는데. 일본과 전남에서 나오는 언론에서요. 예. 물론 민주당이 높습니다만은 민주평화당 10%, 정의당 10%예요. 그러면 본인이 노력해서 그 지역에 20% 지지율 받으면 인물 경쟁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자강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 패배주의와 해당 행위는 옳지 않다. 이분들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가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서 국민들이 뭐 박수 보내겠습니까? 결국은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이 안에서 지금 당권 투쟁, 공천권 투쟁 계속 하는 현재는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제3지대, 제3세력,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면 저는 같이 하겠다는 열려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삼복 염천에 신당은 무슨 신당인가 하는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그 뒤에 박지원 의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로의 역할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 아니시라고 하는데요. 통합인데요. 공천권 얘기도 지금 대놓고 SNS에 올린 분이 박지원 의원이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하여튼 엘리베이터 사고까지 겪으시면서 우여곡절 끝에 CBS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그래서 CBS가요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게 더 잘 돼야 됩니다. 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많이 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